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 현황과 229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며 231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학과 소관 업무로 233쪽 쾌적하고 안전한 효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청사 주변의 계절꽃 및 감목류를 식재하고 정정 작업 및 액초 작업 등을 통해 조경 관리를 철저히 실행하겠으며 야외 쉼터에 공중 화장실, 피크닉 테이블 등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쉼터 내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를 통해 어르신 및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효문화마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조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효체험 운영입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등의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의 기회의 폭을 폭넓게 넓히고 제공하겠으며 주로 가족 단위의 휴양가, 단체 모임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및 식당, 대관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2회 정도의 효문화마을 시설이용 홍보물 제작을 통해 편의 휴양시설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이 이르기까지 연령별 수준에 맞는 효문화 교육 및 효체험 학습 상시 운영을 통해 효문화마을이 효의 실천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소관 업무입니다. 235조 편안하고 정겨운 쉼터 효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공원 이용객을 위한 매점, 스낵카페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스낵카페, 신메뉴 추가 등 다양한 품목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족과 직장인들의 여유로운 캠핑 문화 조성을 위해 날씨 및 휴가철을 고려하여 주중 및 주말 이용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속 자연공원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원 연장시간 지속 및 다채로운 야간 경관 조명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뿌리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조 3대가 하나 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족보 관련 유물 수집과 체계적인 유물 관리로 족보 박물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양한 족보 관련 문화 소개 전시를 통해 나와 우리가 뿌리를 담고 있는 족보에 대한 세대 간 벽을 넘는 공간의 전시 기획 운영을 통해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족보대학, 어린이
박물관, 학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족보 관련 교육 강좌를 운영하여 효문화 인성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대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족보 박물관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역점 추진 과제입니다. 239쪽 작은 도서관 겨울 여름방학 특강입니다. 겨울 여름방학 기간 동안 효문화마을 효독서체험관에서 중고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단기 방학 특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한국족보박물관 성시별 시조 명당 특별 전시입니다. 2023년도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 K 뮤지엄 공동기획조 선정에 따른 특별 전시로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성시의 시조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를 통해 다양한 족보 문화와 효 가치 계승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문화 마을 관리원 직원들의 혼연일체가 되어 방문객 및 이용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힐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문화 마을 관리원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생 효문화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 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성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우리 국장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갖고 아마 지금 좀 겨우 이제 업무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효문화 관련 1년 예산이 본 예산만 해도 이제 47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효문화원이나 뿌리공원은 경제성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신문화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네, 힐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네, 주민들의 이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익보다는 공익성을 갖고 그렇게 네, 운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효문화 공원이 조성이 된 지가 뿌리공원이 조성이 된 지가 이제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도 잡았고 또 홍보도 많이 됐고 안정도 됐고 했는데 근데 지금쯤은 이제 뭔가 좀 전환의 발상을 좀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일부의 불만도들 있고 또 이제 너무 경제성이 없는 거 아니냐. 투자만 하고 이익 창출은 아예 없는 곳인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투자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뭔가는 좀 사고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장기적으로는 뭔가 여기서 뭐 조금 경제적인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으로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 세우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뭐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하여튼 방문객이나 이용객들한테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면서 보다 나은 힐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편의 제공을 좀 많이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지금 뭐 식비라든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그리고 뭐 캠핑장, 매점, 스낵 카페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지금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용객들한테 이제 편리 제공을 위해서 그만큼 싸게 저렴하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단가 말하는 거 식당도 지금 금년부터 어차피 단가를 좀 올려서 식재료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도 운영의 폭을 금액을 좀 높이고는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의도는 우리가 뭐 거기서 뭘 팔고 식당에 식비를 올려서 그런 쪽에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예, 뭔가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스스로 관광객들이 옆에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단순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가서 단순한 힐링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뿐이 아닌 전국에서 다른 데서 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다른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좀 개발을 하고 더 볼거리를 많이 좀 준비해서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현재 맞습니다.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도로 지금 본인이 예, 얘기를 하는 의원님 거거든요.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 예. 공감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이제 뿌리공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저희들의 그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2뿌리공원하고 그게 조성이 된다면은 5월드하고 이제 연계해서 그 대전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뿌리공원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획전이라든가 이제 볼거리 창출의 면에서도 지금 오시는 분들은 뭐 형문학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시설을 있으면서 이제 단가 면에서는 이제 워낙 저렴하게 저희들이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방문객이 많이 오도록 하고 다양한 지금 뭐 박물관에 대한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을 해서 앞으로도 그 볼거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5월도 같은 데는 이제 이 대전시 인근 지역에서 타 시도에서도 동물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지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5월도 예, 같은 데는. 근데 5월도에 왔다가 우리 뿌리공원에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거리는 지리상에는 상당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5월도에 들렸다가 우리 뿌리공원에 들렸다 갈 수 있는 연결점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실제 직선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하면은 걸어서 와도 한 2, 30분, 1, 20분이면 한 20분 정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빙빙 돌아서 와야 되고 또 연결사 할 수 있는 교통 노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잠시 스쳐가는 그런 지역벽이었고 막상 와서 뿌리공원에 와서 봐도 물론 뭐 잔디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잘 돼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좀 머물고 가야겠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시설이 주변에 아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그냥 들렸다가 가는 돈을 내고 입장했다 나올 만큼의 가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들이 예지에서 왔다 가면은 그래서 지금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좀 머물다 가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볼거리, 먹을거리가 주변에 좀 많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뭐 그 데크길이라든가 습연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데크길 조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둘레길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힐링이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제2뿌리공원이 조성이 된다면은 5월드하고 연계점을 또 굉장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입구에서 그리고 제2뿌리공원하고 지금 뿌리공원하고 연계해서 연결 그 뭐 힐링 다리라든가 뭐 그런 걸 설치하면은 그만큼 또 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근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도 2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오월드하고의 연계가 쉽겠죠. 또 예, 1단지하고 2단지하고의 또 연결점이 바로 뭔가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문제는 2단지가 지금 우리가 추진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토지 보상이 도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까?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토지 보상에 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그 문제가 없습니까? 금액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서로 뭐 협의해 갖고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는 것뿐이죠.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뭐 감정에 아니, 왜 의해서 최근에 좀- 와서 토지가가 이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에 예, 한 예. 2, 3년 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가가 상당히 더 높아졌을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별도 지금? 그거는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뭐 예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뭐 의원님들이 그만큼 해갖고 예산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뿌리공원이 이제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도 잡았고 또 안정도 됐고 이제 지금은 경제성도 좀 어느 정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잠깐 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예. 지금 겨울 방학이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겠네요. 예, 1월 달에 저희들이 그 5일 동안 예. 진행을 해서 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지금 해갖고 그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겨울방학 특강으로 해서 그 5개의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이 참여해줘 갖고 잘 운영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은 그 다 차갔고요. 근데 그만큼 뭐 대상 인원이 10명, 8명, 5명, 5명 이렇게 8명씩 이렇게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도 협소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다양한 부모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 좋아하고요. 오셔갖고 잘 그 이제 프로그램을 다 겨울 방학 프로그램은 이제 완료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5일 동안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여름 방학 때도 저희들이 이제 또 추진을 할 거고요. 좋습니다. 좋고 족보박물관 성시별 시조 명당 특별 전시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모 사업에서 저희들이 예. 1억이 이제 예산을 국비 1억을 지원. 예. 우리가 국비를 따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구체적인 일정의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할 4개월입니까? 4개월? 특별 전시는 저희들이 이제 9월 달에 효문화 뿌리 축제를 기반해서 그때 이제 특별 전시전을 해서 12월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그래, 이후에는 뭐- 상설 전시를 하겠다. 예, 예. 좋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또 공모를 해서 따오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족보 박물관이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향 의원입니다. 예, 업무 자료 2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에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휴양시설 운영에서 지금 탁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그 방역 측이 강화가 풀어져 갖고요. 2월 5일부터 탁구장을 지금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격한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노래방 시설이라든가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2월 1일부터 오늘부터 지금 운영을 탁구대가 몇 개나 비치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2대가 그럼 어르신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 그 탁구대를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은 한 달 예약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누구나 개별적으로 와서 와서 할 수도 있고요. 네. 한 달 월별로 네. 신청을 해서 운영을 월 지금 사용료는 얼마를 지금 지불하고 탁구 시설은 월 이용료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5,000원이 몇 분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부터 아직 이용객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를 지금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몇 분이나 이용을 하셨나요? 한 회원 20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10명 정도가 이용했고, 네. 이제 그 취미로 탁구를 이제 어르신들이 탁구를 치는 거지 거기서 레슨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레슨도 예, 그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예. 그 운영을 해서 레슨도 레슨을 해서 누가 그게 뭐 체육 그 강사가 배치가 돼 있는 건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자율적으로 그 레슨을 와서 해주는 분이 있어갖고 아, 운영을- 자율적으로 예, 그 했습니다. 이제 봉사를 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탁구 이제 그 도구는 본인들이 소유하나요? 아니면은 이제 휴문화 관련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다 갖고 개인- 탁구 이제 그 운동 기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탁구 대는 갖고 오고 운동복하고 체육복 다 준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객실 운영에서 24개 객실을 운영하는데 예, 지난 2022년도에 이제 침실 그 침대 3개 세 예산이 개를, 통과돼서 예. 예, 침실 그 객실이 3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호도나 좀 반응은 어떤지 좀 조사해 근데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예. 그래도 침실 그 침대보다는 음, 그냥 온돌식은 그런 게 더 선호. 그러니까 먼저 예약을 할 때 네. 침대보다는 그 온돌로? 온돌을 왜냐하면 더 이제 그 선호하더라고요. 개념은 가족 단위로 예, 이렇게 오다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네. 예, 4인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 침대에서 이렇게 부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잘 음. 이용에 좀 실효성은 떨어지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용 신청할 때 이렇게 보니까 침대보다는 온돌방을 온돌방을 더 선호하죠. 예, 선호하고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동절기에는 그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금 동절기에는 춥고 그래서요. 못 하고 있나요? 예, 못 실내에서도 어떻게 좀 그런 공연을 계획하시면 좀 그 방문객들이 좀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뭐 대관 해갖고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 와서 이제 공연하시고 이런 분들은 쓰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해서 이렇게 하는 공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날씨 추운 데는 이제 방문객이 그러니까 이제 없다 동절기에는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공연이 없다 묻은 거를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예, 그 계절에 맞는 또 공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 좀그 예, 발굴하셔서 알겠습니다. 발굴해서 네, 앞으로는 찾는 그 분들이 어쨌든 겨울철에도 지금 뿌리공원을 많이 찾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전시라든가 밖에 네. 이렇게 해서 볼거리 네, 제공을 할 수 볼거리를. 있도록 네. 한번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래방 기계가 지금 2개소가 2개 그 노래방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한 개. 예, 노래방은 하나로 지금 하나 가지고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말씀 노래방 그거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저희들도 뭐 세미나실이라든가 네, 다른 그러니까 데를 어르신들이 하여튼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네. 좀 그 발굴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냥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 가지 네. 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저희들도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4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음. 하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아니 앞으로는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노래방 기계 이제 신곡 추가하는 그 예산에서 예, 어떤 거는 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수용비로 해서 한 대, 또 하나는 취미교실로 운영 수용비에서 한 대, 신곡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이게 왜 또 이렇게 됐나? 두 개 그 그러니까 이제 대강당실 이런 데서 이제 노래 교실을 할 때 네. 거기에도 이제 노래방 기계를 있습니다. 한 대는 대강당용인가요? 예, 거기 노래교실. 이제 예, 하고 별도로 이제 노래방 시에도 별도의 이제 지금 노래방 대강당에 있는 거 말고 노래방 차원에는 그 실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죠? 인원 들어갈 수 있는 건 좀 넓은 편이라 한 15분 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노래방 이용하는 것도 사전 이제 예약을 통해서 하는가요? 아니면은 즉석에서 그냥 이용할 수 있나요? 월별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일에 본인이 이제 신청해서 일일? 예, 2시간 이내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한 팀이 있습니다. 2시간 이내.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35쪽에 이제 그 매점이나 스낵 카페에 그 좀 가격을 인상해서 지난 그 예산서를 보니까 예. 이제 그 현실에 맞게 네, 네. 좀 지금 해서 인상이 됐더라고요. 예, 인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네, 잘 하셨고요. 지금 캠핑장 이용 시에 혹시 미성년자는 이용이 제한돼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가족하고 같이 와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끼리 왔을 때는 이용이 제한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용은 뭐 미성년자 이제 아주 이제 뭐 중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와서는 그래도 그 이용할 수 있게는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고등학생은 예,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예. 그 친구들끼리 와도 예. 그 부분은 좀 이거 어떤 가족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거에는 친구들끼리 와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 신청하는 게 단체에서 운영을 그렇게 와서 신청하는 경우 있고 가족 단위로 많이 애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젊은 애들이 와서 이렇게 좀 들어와서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은 그렇게 선언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저녁 시간은 몇 시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저녁 시간은 저희들이 그 개장하고 폐장되면은 폐장됐을 때는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못 나가도록 이렇게 아니 몇 시까지? 11시까지. 11시까지? 예, 예. 동절기에는 10시까지고요. 예. 하절기에는 11시까지. 이제 3월부터 이제 캠핑장 그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캠핑장이 지금 몇 개나 지금 운영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데크는 29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대 하나하고 샤워장 한 개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텐트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대여해서 다 조금 있어요. 대여를 하는데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텐트라든지 코펠, 모포 등을 이제 렌탈을 하는데 코펠을 지금 렌탈해 주는 거를 보면 예,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음식 조리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야산인데 혹시 그 불 화재에 좀 노출이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않을까요? 뭐 전기식도 하고 저희들이 뭐 가스라든가 이런 거 그 대신 이제 하루라든가 불을 떼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못하게 바베큐식으로 이런 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캠핑장에서 안에서 전기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나요? 거기 전기 가스? 그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면은 예. 본인들이 쓸 수 있고 가스 버너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가스 있도록 버너는 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야 아니,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할 수 가스 있게. 버너도요? 예예. 좀 이거는 좀 위험한데. 저희들이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또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화기를 예. 다 데크 그 주변에 몇 대나 비치를 빛이 지금 현재 돼 있죠? 29개가 다 비치되어 아, 있습니다. 한 데크당 예, 그 하나씩 휴대용 예, 소화기를 소화기를 비치해놓은 거죠? 저희들이 비치해서 혹시 그 야외지만 그 비상벨 같은 거는 혹시 설치가 돼 있습니까? 비상벨은 저희들은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심 갖고 뭐 유사시에 유사시에 예, 누를 예, 할 수 수 있도록 있는, 그 네네. 주변에 몇 개라도 몇 개를 좀 비치를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그 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또 방제하는 것도 예. 업무의 일원이고 또 이제 3월 되면 또 이제 산불에 많이 노출되는 시기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에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236조 예. 그 세대 간 벽을 넘는 공간이 전시기획 운영에서 어쨌든 2023년도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KA 미지움 공동 기획전이 이제 상시 이제 그 전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해서 네. 작년에 이제 공모해서 이제 금년에 선정이 돼서 국비에 대한 1억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월에서 3월까지는 이제 박물관 소장 검토라든가 전시 자료 등을 그 수집을 하고 이제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네. 이런 데도 가보고 전시 스토리 구상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전시를 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6월이나 이제 7월경에 전시 도록이라든가 원본 작업도 하고 업체를 이제 뭐 8월이나 그것들 해서 전시 공사라든가 특별전 도록 홍보 박물관을 개관해서 이제 9월부터 특별 전시를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 전시는 그 뿌리 축제하고 이제 연관돼서 좀 더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맞춰서 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라든가 뭐 성시 시조에 대해서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세대가 같이 이제 공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해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공모에 선정된 것을 또 다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 전시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문화생활 향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 전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39쪽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겨울 여름방학 특강에서 이 사업을 이제 신규로 처음 사업하신 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방학 때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제 활성도를 높이고 지역 이제 어린이들이라든가 유아들한테 해서 이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이제 특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이 5분이서 운영을 한 건가요? 예, 각자 이제 저희들이 교육 내용이 이제 뭐 5가지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사분들이 이제 다 5분 해갖고 각자 틀린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체험하면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홈페이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해서 운영한 거 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근데 그래 이제 다 접수를 왜 다 일일 프로그램당 10명 이내를 규정을 운영 방식을 해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도서관 자체가 네. 워낙 저희들이 좀 작은 편이라 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작업을 일주일 동안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공간 지금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어린이들이 이제 겨울이나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이 사업은 본의원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장소가 협소해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는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네. 앞으로 여기 뭐 작은 도서관 거기서 말고도 세미나실이라든가 네. 작업 공간이 되는 데가 네, 있다고 네. 하면 거기서 근데 이제 도서관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 알리고 그렇기 위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다 보다 음, 하니까 그 그러면 시설면에 있어서 있는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이 5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다 운영을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그 월별로 응? 그러니까 일일 이렇게 틀리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16일 날은 뭐 노오픈 베이킹 갖고 이렇게 했었고 그러고 뭐 17일 프로그램당 하루를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한 오일- 가지 갖고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5일을 그럼 운영을 했습니까? 예. 일주일이 아니라? 5일 했습니다. 5일 동안? 20일까 예, 5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함께 그 동반을 하기 때문에 장소가 예. 또 좀 협소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사업은 더 보완해서 잘 유지하시고 더 좋은 계획 가지고 또 이제 여름 방학에 잘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대상자를 늘려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휴문화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3년 역점 추진 과제 중 예. 작은 도서관 겨울 여름 방학 특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작은 도서관에 아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을 보니 예.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효문화 관리원인데 그래도 지역 내 효문화 정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뭐 작은 도서관 겨울방학 특강 이렇게 한 거는 그만큼 애들하고 가족 간에 와서 유대를 갖고 같이 체험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했고요. 네. 효 관련해서는 이제 족보박물관에서 그 청소년들부터 이와 애들까지 해서 또 별도로 거기서도 이제 그 족보 관련해 갖고 효 관련해서 교육을 또 하고는 그럼 있습니다. 교육 말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하면서도 이제 테마가 이제 같이 가족 간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족보박물관에서도 운영을 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효문화원 하면 그거에 대한 약간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뭐 오븐 베이킹이나 아로마 테라피, 뭐 겨울 무드등 만들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곳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도 이왕이면 효문화원에서 하면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딱 문화원 하면 조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본 의원은 앞으로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학교 관련 그런 것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와 부모가 서로 조금 가까워질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좀 효문화의 정착에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뿌리공원 개방 시간이 연장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어, 그렇습니다. 10시에서 11시로 네. 이제 하절기에는 그렇게 하고 동절기에도 이제 10시까지 이렇게 네, 네, 기간을 늘렸습니다. 네, 한 시간씩 늘어났는데 혹시 전보다 어느 정도 이용자 수가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재작년에 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아, 그러면 한번.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제 아침 시간도 뭐 1시간 연장하고 저녁 시간도 연장을 했는데 그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늘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 조사돼 갖고 파악된 게 이제 작년부터 시행한 지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연도 지나보면 올해 보면은 또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되었으면 예. 좋겠고, 그리고 뿌리공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구민들에게 지친 일상 속에서 좀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거나 힐링의 문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효가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의 또 활성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전통 문화도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뿌리공원이 그것에 대해서 좀 우뚝 설 수 있게 효문화관리원에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힐링이 장애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뿌리공원 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예, 예. 뿌리공원 이용 안내를 보면은 애완동물의 잔디밭 출입 금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까? 예, 금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금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안내 표지판 해갖고 설치해서요. 잔디밭에는 애완견이 그 못 들어가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돼 있는데 예, 거기 요원들이 배치돼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청경도 있고요. 예. 거기 직원들도 이제 나가서 CCTV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부 주민들이 뭐 의원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철저히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족보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이물 평가돼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예, 예. 이물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희들이 의무 그 평가위원들이 있었고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들이 당연히 있죠. 예,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직책을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뭐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그 족보 관련에 대해서 했고 이제 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재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신 그런 사람이 저희들이 이제 족보위원회를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물 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문화재 감정 단체는 국가기관과 민간시설 단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국공립 기관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장 유무를 감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감정은 저희들이 여기 유물 평가가 돼 있으니까 이 유물은 이 평가 가치가 어떻게 된다. 이걸 대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 예. 저희들이 이제 유무를 접수 받으면은 심사 이제 하기 전에 한번 조사는 유물에 대한 뭐 시장 조사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유물 평가를 할 때 국가공인 감정평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 문화재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그거에 대한 갖고 있는 분이 없고요. 뭐 일반 이제 건물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감정 평가는 하는데 유물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그거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없죠? 예. 왜 본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소중한 유물을 이렇게 전시를 해달라고 갖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물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예의로도 유물 평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받아다가 이거는 유물 가치가 있으니까 평가 비치해놓는 것보다도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 국가 공인 감정 평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들도 여기 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해주시면은 좋으신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보시다시피 유물이라든가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자격이 각자에게 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진품 명품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평가위원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족보 관련해서 심의위원들로 있는 분들이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해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뭐 자격을 갖고 그런 분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렇습니까? 보는. 왜 본의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은 이제까지는 조직 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휴문화관리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예, 이제 사회도시위원회로 사무분장이 돼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문화 관리원 직원분들하고 대화 이제 하기는 그전에는 예산결산위원회나 이렇게 앉아서 예, 이렇게 예. 서로 질의하고 답해주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공원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 이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34페이지를 보면은 고객 중심의 쾌적한 객실, 식당, 대관 시설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전반적인 예산에 뭐에 대해서는 2020년도 말에 2023년도 예산을 다룰 때 다 질의하고 답해 주시기 때문에 예,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이 고객 중심이 이게 말이 좀 맞을까요? 왜 그러면은 이 고객이라는 것은 상품 구매자를 높임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죠? 예, 예. 방문자나 이용객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방문객하고 이용객에 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맞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당 운영하는데 예, 예산 대비
좀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인원 그 기간제를 그 해서 쓰기 때문에 흑자는 안 되고요. 적자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인데도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것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좀 보여야 되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이용객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식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이라든가 그 단체 손님도 받아서 이렇게 거기 와서 식사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위해서 지금 뿌리공원과하고 형원학과 직원들도 이제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용 면에서는 지금 저번에도 이제 단가가 4,000원에서 이제 금년에 그 5,000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 뭐 자재값과 식자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려갖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내식당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직원들도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니까 예. 어떻게 보면 또 구내식당으로 또 말씀을 또 드려도 괜찮고, 또 구내식당으로 하기는 일반 이용객 또 방문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예. 구내식당 표현이라는 하면 안 되죠, 이제요. 어르신들도 뭐 거기 와서 많이 식사를 하고 그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이용객들이 늘고는 있습니다. 자, 저렴한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골목 상권 살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어디 불만이 좀 없으신가요? 그렇게 불만 그런 식당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면은 거기 인근에 있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동네 분들을 위한 식당이도 되겠지만은 거기 방문자 또 이용객들 때문에 식당을 이렇게 또 새로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분들의 불만은 일절 없어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한테 뭐 그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제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이제 그분들은 그래도 기대를 하시는 것이 이용객, 방문객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또 식당을 문 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문을 여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식사 문제를 거기서 해결을 하니 점심은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주변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해주고 있고 식당 어디 좋다고 주변 식당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면은 이용하면 여기 가시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 예. 우리 이제 휴무나 마을 관리를 직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럴 때는 지자체는 이윤이 남더라도 이를 재투자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익을 꼭 창출해서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일종의 이것도 복지라고 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이익 창출을 위해서 간해서 한다고 하면 주변 상권이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도 뭐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이용하고 식당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흑자가 아닌 적자라도 계속 운영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식품위생법상 집단 급식소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식당 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 급수로 돼 있죠? 예.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현행 그 식품위생법상 집단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식품위생법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내부적인 내부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 이제 이용객 방문객이죠? 방문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휴무나 마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바로 옆에 한국 휴무나 마을 진흥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대전시 휴무나 마을 진흥이었다가 조례를 바꿔서 한국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여기가 지금 2017년에 설립이 됐는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예. 복지부로부터 전국 단위지역 공문을 조차를 해서 대전시가 최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건립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맞나요? 예. 여기서도 이제 효문화 전시 체험 등을 통한 효문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효문화마을진흥원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 원장님? 맞습니다. 서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도 이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효 관련 뭐 체험 시설이라든가 저희들도 이제 뭐 전시 이런 걸 해서 이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여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지금 하였고 그 편의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틀리게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전시와 이게 중구청으로 이원화된 그 효 테마 시설을 어떠한 축제의 통합 관리로 한번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좀 이원화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한국 효문화마을진흥원과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과 그 중간 사이에 지금 이게 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대전시하고 좀 힘을 합쳐서 한 곳으로 몰아서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뭐 저희들이 흡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에서 흡수를 내서 그 둘 중에 한 가지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소유권이 이제 각자 틀리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합치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일반 시민들은 아니 한국 효문화 마을 진흥은 무엇이고 효문화 마을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더 본의원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고 네. 본의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을 하는데 일반 이제 국민들은 도대체 이걸 합치된 거 해야지 이렇게 이원화돼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오시는 분들도 예. 이게 좀 어디가 이게 구하고 시하고 이게 분리돼 있는 거 마냥 방문객들도 예. 효문화 관련하고 이제 진흥하고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시는 분마다. 근데 이제 그 합치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장기적인 그 개념으로 해서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이런 거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예. 장기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일원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예, 이렇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사이도시의원의 또 효문화마을 관리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와 중구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심도 있게 예. 서로 논의하고 검토되지 예, 예. 않나 이렇게 우리 보고 국장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갖고 계시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효문화마을 관리원 업무 보고를 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 마을 관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야 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드렸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 분 의원이 또 이제 불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종용을 했지만은 그분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김옥향 의원님, 저 이정수 의원 둘이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옥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그 업무 보고서 1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182쪽에 2번에 보면 부설 주차장 유지 관리 실태 점검 실시를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업무 보고에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부설 주차장 현황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몇 곳이나 되죠 주차장? 저희가 그 현황 자체는 관련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현황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하는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로서 판매 시설하고 의료 시설 등
5,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설 주차장 유지 관리 실태 점검은 2023년도 처음 실시하는 그 사업이 아니라 매년 그러니까 분기마다 매년 4회 분기마다 1회씩 지금 실태 조사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2022년도에는 그 다중 이용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수는 몇 개 정도를 지금 점검을 했어요. 예, 말씀드리면 1분기 같은 경우는 23개소, 2분기는 22개소, 3분기는 12개소, 4분기는 21개소로 해서 78개소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적법이 그 76개소고 이법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두 개가 뭐 입구 폐쇄, 물건 적치 이게 주 내용이라 시정 완료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점검은 직원들이 직접 점검하러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한 개 반으로 해서 5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개 반으로 해서 5명. 네. 혹시 이제 1차 그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일단 적발이 되면 그 개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개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행정처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그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그러니까 시정 개고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저 1차적인 저 정식적인 시정 명령을 지금 합니다. 그러고 시정 명령을 해서도 1차 때 안 되면 2차 명령을 해서 1, 2차 명령 기간에서 개고 기간을 두는 게 한 50일 이상 이렇게 두고 있고요. 50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것도 한 10일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이행 강제금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건 적치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거는 시정 요청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적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정 완료를 다 하고요. 그 항측이나 이런 데 적발되어 있던 어떤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고정 영구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 일시적으로 다 바로 이렇게 시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2년도 10월 5일 그 현대 아울렛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 큰 원인이 주차장에 쌓인 그 적재물이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더 큰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적재물이 그 주차장에 적재하는 거는 좀 그거를 강하게 해서 적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담당 구청에는 그 주차장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던 거로 또 드러났고 주차장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제 부재 중이라서 논란이 더 커졌던 거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법을 위반하는 사안에는 강력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삶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3번의 안전하고 올바른 5개 광고 문화 조성에서 지금 이제 주인 없는 노후 이용 간판 정비에 그 정비 대상 이용 간판 수요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는 사실적으로다가 못했고요. 네. 되게 이런 노후 위험 간판 정비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동이나 이런 쪽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된. 예, 그 안전에 위험이 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1차적으로다가 소유자가 만약에 그 건물에 산다고 하게 되면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 소유자가 그 철거할 의사가 없으면
그 관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만약에 그 건물에 소유자가 살지 않았으면 거의 관리자가 또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한테 하고 관리자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소유자 관리자 그다음에 그 건물 아니 관리자보다 건물주, 관리주, 그러니까 순서가 그 사는 사람 그러니까 소유자 소유자. 그다음에 임차인 그다음에 관리자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고요. 네. 그 순서에 맞추면 뭐 3명 중에 한 명은 다 그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비 주인 없는 노후 이용 간판을 정비 사업이 지금 뭐 2023년도에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인 네, 거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요즘에 또 경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일단 그 폐업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에까지는 그 간판조차 뗄 수 없는 비용이 돼서 그냥 나가는 그 뭐죠? 그 운영하셨던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에서도 그 주인 없는 노후 이용 간판을 철거했을 때 비용이 좀 수반되지 않습니까? 비용은 수반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구비로다가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지금 2023년도에 본 예산에는 없었던 걸로 본의원 알고 있는데 편성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구비로다 순수 편성됐습니까? 구비로다 500만 원 서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매년 500만 원 정도 되게 되면 한 이렇게 보통 저희가 철거하는 것이 그 벽면 이용 간판이라든가 네. 돌충 간판이라든가 지주 간판이라든가 이런 장비대, 인건비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보통 22년도 같은 경우는 46개소, 21년은 62개소, 20년대는 69개소 이 정도로다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관내에 그 네네. 이제 노후 간판, 이용 간판을 한번 조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방치된 간판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옥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지금 즐거운 여가 활동을 위한 경로당 확충이 있죠? 사업이. 경로당 네네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신축 10개소인데 네. 지금 부지 확보된 데가 어디인가요, 지금? 부지 확보는 지금 5개가 됐고요. 어디 됐죠? 산성동의 본동이라고 그 명칭을 있습니다. 산성동의 본동, 문창동의 문창 2동에 있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명을 말씀드리면 본동, 문창 2동, 신촌, 석교, 문화 이렇게 그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부지 매입은 다 됐고 네네네. 이제 신축비가 들어가야죠. 네 맞습니다. 네. 신축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 다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거 이제 부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10개소 중에서 5개소 같은 경우는 그 부지 확보가 다 돼서 그 지금 그 계약 의뢰를 지금 어제 날짜로다가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계획에 차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비 예산은 다 확보돼 있고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용도 1동, 네네. 2화, 방주골, 범골은 아직 건축비는 확보가 안 돼 있죠. 요거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예산은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 건축과에 요거 예, 알아보니까 건축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단지 못하는 이유는 복지정책과에서 부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비에 대한 그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확보된 건가요? 건축비? 예. 2022년도에 확보가 돼서 지금 명시효율 상태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 교부세로 된 거예요? 아, 예.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 본동 같은 경우는 특별기부세가 구비하고 같이 매칭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구분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본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같은 경우는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구비가 한 6억 원 정도 되고요. 특별 교부금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아니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건축비가 문창, 이동, 신촌, 석교, 본동, 네네. 문화, 당대 여기는 지금 건축비도 다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명시 2월돼서 좀 넘은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만 되면 네. 금년에 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이 6개 경로당 네, 말씀하신 용도 1 뭐 경로당 여기도 부지 확보만 되면 바로 추진할 겁니다. 바로 추진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특별 교부세로 할 거예요? 용도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가 한 9억 5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특별 교부금 자체가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네. 10억 5천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특별 교부금이 1억,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 예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자, 이화는 이화는 총 한 8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예. 구비가 7억, 특별 교부금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확보됐습니까? 확보됐습니다. 방축고를. 방출구를 한 8억 5천 정도가 소유가 되고요. 네. 구비가 한 7억 5천, 네. 특별 교부금이 1억 되겠습니다. 범골. 범골은 그것도 한 8억 정도가 소유가 되고요. 예. 구비가 7억, 특별 교부금이 1억 이렇게 확보가 특별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 교부됐습니까? 교부가 다 돼서 예. 작년도 예산에 그 반영이 됐고 예. 그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명시효율이 된 상태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건축가에 이제 재건축을 맡고 있다가 지금 공동주택가로 재건축은 이제 업무 분장이 넘어갔죠? 네, 과가 신설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역 건축 안전센터 한번 설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2023년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죠.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립 의무 대상이. 네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중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조직 승인이 나갔고요. 올 상반기 안에 조직을 신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4명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6급 1명, 7급 1명, 그다음에 임기제 2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군구의 설립 의무 대상인데 이제 개정된 것을 보면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도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정된 부분은 23년 5월에 6월 11일자로다가 시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죠. 예. 네네. 6월 11일 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되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군구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노후 분량이 30년 이상 비율 자체가 40.1%가 나와서 전국에 한 7위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무적으로다가 신설을 해야 됩니다. 자, 서구, 대덕구, 유성구는 지금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금 중구는 조금
늦은 편인가요? 아주 늦은 편은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가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조직 승인이 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은 편은 아닙니다. 늦은 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전에는 그 신설을 할 계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조달은 어떻게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달 뭘 말씀하시죠? 예산은 지금 현장 점검 개측 장비 구입을 500만 원,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하고 홍보비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3월에 조직 개편을 하고 3월 달 정도에 일회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회 추경에 그 지금 수반되는 예산을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건축 안전팀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정하건 데는 1억 3천 한 6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해요? 저희가 그 시간제 선택제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2명은 저희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정규직 공무원이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4명인데요. 6급 1명, 7급 1명, 시간 임기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임기제 같은 경우는 자격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나 그럼 고급 기술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4월 달 조직 개편에 이 팀을 만든다는 얘기죠? 3월에 조직 3월? 개편이 3월 있고요. 임시에?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조례안이 네. 아직 되지는 않았죠? 조례가? 요거 신설하는 거는 그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신설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네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 건축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 좀. 네. 의원의 양계심으로 건축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이동 좀 해주시죠. 예. 다음은 건축과장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그 전에 업무 보고서 1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활성화에서 소규모 주택 외벽 도색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20세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지원 사업으로 이제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한 대상지를 전체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지금 선별해서 어떻게 그 지원을 할 건지 몇 개소를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쾌적한 공동체 공간 조성 및 도시민관 증진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네. 대상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네. 지원 규모는 한 개 단지당 약 2천만 원 정도 최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액은 2천만 원에서 금년에는 한 개소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개소를 옥계 연립 3개동에 대한 외벽 도색 공사를 지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구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상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심의를 이제 심의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선별도 처음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저희 구에서 네. 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도 이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네, 이제 5개 연립 주택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고 지난 2022년도에도 전액 다 지원된 거죠? 집행 잔액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가 재건축 1팀, 2팀으로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12명 인원입니까? 여기 우리 공동 주택가에? 예, 12명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지난번 조직 개편으로 해서 공동 주택가가 이제 신설이 돼서 또 승진 기회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건축 현장에 네. 시공사와 발주처와 좀 대립하는 데는 없나요? 혹시 뭐 요즘 공사비 이런 자재값 인상과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좀 대립되는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좀 많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상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공사나 시행사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접수된 건 없죠? 네네. 예. 또 정부의 재건축 규제 이제 완화를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안전진단이 문턱을 좀 낮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예. 예를 들면 뭐 구조원 안정성 를 50%에서 30%로 네. 또 주거환경 점수를 15%에서 30%로 네. 또 설비 노하우도도 25%에서 30% 이렇게 낮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 이제 개정이 2022년도 12월 8일자로다가 되어 있고요. 예. 시행은 금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 평가 항목별 비중을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안전성은 종전에 50%에서 30%로다가 완화가 됐고요. 주거환경비 그러니까 설비 노후도 같은 경우도 약 40%에서 50%로다가 지금 완화가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지금 완화가 된 게 조건부 재건부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30이라는 데이터가 0에서 30까지가 재건축이 가능했었고 30에서 55까지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건부 재건축 구간 같은 경우가 30에서 45로다가 이렇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예. 재건축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민간개발 주택건설 사업 추진 중이 총 20개소가 있네요. 20개 지금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예. 저기 지금 조합설 인가 난데는 유천 1구역, 대전 선화 은행정이 지역주택조합, 지금 이런가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인가 여기가? 예, 지금 현재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예, 승인과장 난 그 현장 공사 현장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가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업무보고서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천 벤처밸리 건설 조성 사업은 이제 민선 8기 김강신 구청장님 1호 공약 사업인 거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네. 있습니다. 대전의 중심 준촌 밸리 건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구 유입,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도시 활성화과에 어쨌든 김현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안중건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10월 준천 벤치밸리 건설을 위해서 중구와 그 KT가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 3개월 정도 됐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하고 KT하고 공동 연구 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협약서는 맺었죠? 협약은 했습니다. 네. 네. 협약은 지금 해서 협약 기간 자체는 뭐 11월 29일서부터 네. 그 금년도 뭐 1월 말까지 했었는데 네. 지금 잠시 거기 자체적인 어떠한 그 지자체 뭐 그 인터뷰라든가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그 기간 자체가 수반되지 않아 갖고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다가 그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말까지 끝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 기간 자체가 지금 현재 2달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좀 그래서 연장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한 3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2월 달에 중간 보고를 해서 그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재원 확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네네. 현재는 뭐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뭐 조사 분석 용역이라든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보면 계획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다가 드러난 거는 네. 그 중천 밸리 쪽에 그 공영 주차장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서 네. 그 공영 주차장 확보를 하고 지상부에는 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 연말에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다가 주차장 결정고시를
도시관리계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에 수반돼서 지금 시청 운송 주차과하고 네. 그 예산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한 50억 정도, 총 공사비 자체가 한 100억인데 50%인 5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다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그 50억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주차장. 예. 지금 어떻게 좀 그 지주들하고 토지주들하고는 좀 잘 관계가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그 협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다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0% 정도를 지원해주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그 시하고 업무 지금 교류를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저기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벤처밸리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기부 쪽에서 공모를 조만간 할 거고요. 3월에 이제 예. 중초 벤처 기업부에 이제 예.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공모가 되게 되면 네. 저희가 3월 달에 그 기간에 맞춰 갖고서는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거에 맞춰 갖고서 용역을 지금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착수가 됐잖아요. 작년 22년 11월 16일부터 네, 이제 그렇습니다. 1년에 걸쳐서 금년 11월 15일까지 기간에 이제 용역 착수를 하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주시나요?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 뭐 중간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후 사업 같은 경우는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11월 16일서부터 네. 금년 11월 15일까지 1년간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그 과업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지역 여건, 뭐 현황이라든가 이런 기초 현황 조사를 해서 그 여건 분석을 통해서 그 지식산업 건립이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고요. 네. 입주자의 어떤 수요 조사도 지금 하는 그런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계획 수립도 있지만 시설 구축에 따른 개발 규모 및 기본 구상을 위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도 지금 착수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또 용역 기간이 뭐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용역 기간이 다소 짧기는 한데 네, 그 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가용지 그러니까 개발 가용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가용지 같은 경우는 그 CNCT 뭐 그런 부지라든가 그 옆에 있는 부지에서 한 지금 현재 4군데 정도 지금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공모 사업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략적으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이번에 2023년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세프테드 선도 사업에 이제 예산은 12구비 매칭으로 2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네네. 이제 사업 목적은 우범 지역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도 본의원이 당부했던 사항인데 세프테드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지역을 좀 배제해서 해야지. 유천동 같은 경우는 그 세프테드 그 설치를 3년 정도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잖아요. 아, 네네. 네, 그래 좀 아쉬움이 있고 세프테드 이 설치를 하면 이거를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없잖아요. 아, 예, 재활용은 현실상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어렵습니다. 있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좀 생각. 근데 뭐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네, 정도 금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네. 금년도는 이제 부문산 일원에서 한번도서관 그 뒷길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재개발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 장소 이제 선정 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네네. 취약 지역에 이제 설치해서 구민들이 위험에서 좀 해소될 수 있게 잘 장소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 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옥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라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정수 의원입니다. 유천동 석계동 도시재생 누릴 사업 좀 볼게요. 네네. 석계동 도시재생 누릴 사업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돌다리 마을 활력센터 기획 설계 영업 완료를 했어요. 작년도 12월까지. 네네.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영역을 마쳤나요, 지금? 개월 수가 약 5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5개월이요? 네네.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1,7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여기는 완료를 했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유천동 도시재생 릴 사업 그동안에는 공영주차장 기본 설계를 확정을 했고 네네. 또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어울림센터하고 네. 완료했죠. 2023년도 1월 달에 했네. 지금 현재 완료 보고는 했는데 예. 완료 보고 할 때 지금 창고하고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는 그 주민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보완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2월 초쯤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는? 좀 약 한 1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1년이요, 1년. 1년? 네.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2억 5천만 원. 네네. 어디 용역 업체는 어느 지방에 있는 거예요? 왜요? 서울 업체에서 지금 두 군데 다? 두 군데라고 하면 유천동, 석계동. 네, 이천동, 석계동. 예. 석교동은 대전 업체고요. 네. 유천동은 서울 업체. 네, 되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네네네. 용역 기간과 용역했던 기간과 또 용역비 네. 또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예를 들어서 책임 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연구 보조원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네. 연구원이 있고 예. 여기에 월 단가가 얼마씩인지 그 산정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의원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